리츠 시장의 약한 고리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섹터별로 약한 고리들은 되게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오피스 리츠였고 하나는 이제 병원에 투자하는 트리플 넷 리츠였어요. 넷 리스 리츠였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병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헬스케어 이런 산업과 연관해서 향후에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약한 거리를 언급하셨어요.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투자할 때 구조적 성장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어느 선진국이든 그 노인 인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면서 고령화되면서 헬스케어라는 섹터는 다들 기본적으로 좋게 보는 섹터예요. 네, 시니어 하우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주가가 그렇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케이스는 이제 메디컬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이제 리츠인데요. 사실 병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소비 자체도 비탄력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그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병원 리츠가 주가가 거의 이제 반토막 나면서 다른 sek터 대비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다른 뭐 종목이나 다른 섹터 대비해서 하위 섹터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유가 우선 그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보통 헬스케어 섹터 제가 좋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저희가 보통 트리플 넷 리스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임차료도 내고 뭐 보험비도 내고 여기 있는 수선비도 내고 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말 안정적이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다 장기 임차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장기 임차됐으니까 중간에 이제 만기돼서 공실률이 생길 걱정도 없고 이미 공실률은 전혀 없는 상태고 다 임차인이 내는 구조다 보니까 이 리츠는 정말 안정적인 리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리츠가 마이너스 50%가 빠졌고요. 빠졌던 배경에는 보통 이제 건물을 소유하는 게 리츠고 이 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오퍼레이터 중에 이제 상장사가 있었어요. 근데 상장사가 본인들의 이제 마진도 굉장히 적고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니까 이 리츠도 같이 빠진 거죠. 근데 보통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임대차라서 이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오퍼레이터가 결국 그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까지 이제 나빠지면 그러면은 이제 임대료를 못 내는 거니까 원래 생각했던 임대료를 못 받고 그럼 배당금도 원래 주려고 했던 만큼 못 주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임차인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임차인의 신용도가 굉장히 깎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그 메디컬 프로퍼티스라는 이 리츠만의 특수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어떤 이제 비슷한 병원 리츠 비슷한? 사실 헬스케어 섹터에서 요새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은 메디컬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좀 드러났다. 그런 면에서 좀 충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에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낼 수 있는 매출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용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가는 마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이제 그 요양원 쪽에서도 발생되는 게 오퍼레이터가 예를 들어 한 뭐 100이라는 임대료를 내고서 뭐 10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 임대료 100을 내고서는 그들이 비즈니스가 굴러가지 않는 거죠. 결국 어딘가가 파산하게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그 임차인들이 100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깎아서 우린 60 낼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요즘에 이제 그 뭐 지난주에 보니까 블루 칼러는 이제 면접도 안 보고 채용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 이제 인력난이 되게 심하잖아요. 특히나 이런 이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사람 인력난이 되게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고용 비용의 증가도 리츠 시장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이제 운영단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뭐 이제 비용과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은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사실 했거든요. 이제 싱글 패밀리 리츠라는 게 있잖아요. 단독 임대주택 리츠인데 이게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이유가 멀티 패밀리에 비해서 이제 자산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고 관리가 하나하나 힘이 들고 규모형제 갖추기가 인력 비용이 되게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가 똑같더라고요. 이제 운영단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리츠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네. 이런 변수가 크게 작용할 리츠에 대해서는 좀 더 유심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사실 건물의 입지가 어디 있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사실 임차인도 중요하다는 말을 네. 많이 했었죠. 네네. 네,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상황이 어떤 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는 다들 임대료를 잘 내고 잘 굴러가니까 이게 티가 안 났는데 이제서야 정말 임차인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인지도 중요하고 그 임차인의 상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이 리츠의 임대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사례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더 확대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들도 사실은 운영단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예전에 보면 셀프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인력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위해 가지고 테크를 많이 이렇게 도입한 이런 변화를 줬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변화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전개된다면.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리츠 시장 약한 고리를 주제로 얘기를 잠깐 살짝 했는데 그 인건비라는 것도 되게 그 약한 고리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리츠 시장의 약한 고리는 뭐 저희 오피스와 이제 메디컬 리츠 이제 그 병원 리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리테일, 호텔 각각의 섹터에 되게 이제 불안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좀 이제 어쨌든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이어질 거니까 투자자들도 좀 유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요소 중 하나예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았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된다. 맞아요. 만약 내가 이 배당 수익률을 다 받을 거라 생각하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